제가 이번에 요나고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요나고가 일본 어디에 있냐면 후쿠오카랑 오사카 중간쯤에 있는 곳입니다. 직항은 에어서울로 일주일에 3번 운행하고요. 비행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로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도착하더라고요. 첫째 날은 요나고 공항에 도착해서 렌트카 찾고 일본 3대 명산이라는 후지산 닮은 다이센산 갔다가 사막 바다로 유명한 도토리에서 1박 할 예정이고요. 2일차엔 도토리 사구 갔다가 오카야마 구라쿠엔 정원 보고 구라시키 미간지구 구경한 다음 3일차엔 히로시마로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요나고에 2시 50분에 도착하면 밥 먹을 시간 없이 바로 다이센산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마티나 라운지에서 점심 먹으려고 들렀어요. 마티나 라운지는 처음 와봤는데 디저트류도 다양하고 한식 종류도 다양해가지고 간단하게 점심 해결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순두부 백탕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고 에어서울 탑승장으로 왔습니다. 출발할 때는 오른쪽 자리에 앉으면 다이센산이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요나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세븐일레븐에서 현금 뽑았고요. 렌트카 찾으러 렌트카 구역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릭스 렌트카라는 곳에서 조그만한 차를 빌렸어요. 알아보니까 요나고는 렌트카 없으면 돌아다니기가 되게 힘든 도시더라고요. 지하철 같은 것도 1시간에 한 대 정도 다닌다고 들었던 것 같고 요나고 공항 근처에는 관광지도 없어가지고 렌트카가 없으면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은 4일차인 마지막 날에 먹은 회전초밥 맛집인데요. 여기가 요나고에서 가장 유명한 회전초밥 맛집이라고 합니다. 요나고가 워낙 싱싱한 해산물이 잘 잡혀서 스시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등으로 와서 개점 시간까지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갔습니다. 한국어로도 메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먹고 싶은 거 주문해서 먹어도 되고 레일에 돌아다니는 거 먹어도 됩니다. 딱 봐도 엄청 싱싱해 보이죠? 여기 초밥이 도쿄에서 먹은 네무로 하나마루급으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녹차 같은 것도 물론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1인당 한 3만 원 정도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는 파인애플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웨이팅이 정말 사악해서 오픈하자마자 오는 걸 추천합니다. 은하고 공항 도착하자마자 렌트카 찾고 바로 다이센산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저 멀리에 구름 모자 쓴 곳이 다이센산이에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정말 후지산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여기도 되게 유명한 산인데 일본의 3대 명산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근데 접근성이 되게 떨어져서 렌트카로 여행하는 거 아니면 오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여기 산 중턱까지 가는 리프트가 있어서 올라가서 경치 보기에는 딱 좋은 산입니다. 리프트 마지막 운행 시간이 5시인데 제가 딱 4시 반에 도착해서 서둘러서 리프트 타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리프트 타는 근처에는 이런 염소도 있더라고요. 리프트는 이런 걸 타고 올라가는데요. 10분 정도 타고 올라가면은 중턱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요나고가 한눈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탁 트인 경치를 보니까 되게 상쾌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한 1시간 정도 멍 때리고 싶은데 리프트 마지막 운행 시간이 5시여가지고 서둘러서 리프트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 리프트가 안전바가 없어서 살짝 무섭긴 한데 떨어진다고 죽을 높이는 아니어가지고 부동 자세로 잘 내려갔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경치가 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새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엄청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완전 대만족이었던 다이센산 일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센산 눈에 한번 담아두고 이제 도토리로 가려고 합니다. 저기 주차장에 덩그러니 있는 차가 저희 차인데요. 거의 막바지에 와서 그런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약간 다이센산 전세된 느낌이랄까요. 돌아가는 길도 이렇게 예뻐가지고 계속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풍경이더라고요. 이제 도토리 사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해안가 도로를 따라서 가고 있어가지고 바다도 보이더라고요. 도토리에서는 도요코인에서 묵었는데 방이 되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여기가 조식도 제공해주고 주차장도 되게 넓은데 무료여서 완전 만족했던 숙소입니다. 궤도키드 옷을 입은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면서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도토리는 우골 라멘이 유명하더라고요. 우골 라멘은 소뼈를 우려내서 만든 라멘인데
돼지 뼈를 우려내서 만든 돈코츠랑 어떻게 다른지 기대를 많이 하며 시킨 규코츠 라멘입니다. 도토리에서 여기가 리뷰가 제일 많길래 왔는데 도토리 자체가 관광지로서는 조금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인지 식당 안에 손님은 별로 없더라고요. 라멘은 이렇게 미역이랑 탱글해 보이는 면이랑 맑은 국물이 들어있고요. 사이드로 차슈덮밥이랑 교자도 주문했습니다. 교코츠 라멘은 약간 갈비탕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식당 근처에 백엔샵인 세리아가 있길래 폐점 1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빠르게 보고 나올 생각으로 잠깐 들렀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100엔이다 보니까 가격 부담 없이 노다지를 찾는 기분이 드는 곳인 것 같아요. 대충 둘러보고 근처에 이온몰이 있어가지고 이온몰에서 야식 사 먹으러 갔습니다. 일본 오면은 꼭 먹는 게 이 롤케이크인데요. 어느 마트에서 사 먹든 진짜 엄청 맛있어가지고 실패가 없는 간식이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왔다 보니까 할인하는 것들이 많아서 4조각에 280엔 정도 하는 이 피자도 샀고요. 맛있는 오이무침도 고르고 숙소에 물이 없어서 물도 사고 게가 유명한 도토리니까 게살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싱싱해 보이는 회도 좀 샀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골라서 나왔습니다. 도요코인 숙소에 돌아와서 바로 먹었는데 진짜 엄청 맛있더라고요. 특히 이 롤케이크가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빵이 엄청 부드럽고 안에 크림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2일차 아침인데요. 이제 무료 조식을 먹으러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6시 반 땡 하자마자 왔는데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조식 메뉴는 딱 아침에 먹기 좋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하나 다 맛있었어요. 마무리로 커피 한 잔 뽑아 먹고 2일차 일정인 도토리 사구로 가고 있습니다. 한 8시쯤 출발을 했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날씨가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11시쯤에 해가 뜬다고 하는데 12시쯤에 해가 완전 쨍쨍하게 뜨고 도토리 사구는 모래여서 그런지 해가 뜨면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도토리 사구 리프트를 타는 곳인데요. 리프트 운행은 평일은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주말에는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평일에 와가지고 리프트는 못 타고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 주차장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도토리 사구 바로 앞에 있는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도토리 사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완전 모래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기는 걸으면 신발에 무조건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걷다 보면 모래가 많이 들어가서 신발이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맨발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쁘게 핀 꽃도 구경을 하고요. 광활한 도토리 사구도 한번 쫙 둘러봤습니다. 사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도토리 사구에 오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얼마나 넓은지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점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침 일찍 도토리 사구에 도착을 해서 그런지 사람 발자국이 별로 안 찍혀 있더라고요. 가장 처음으로 제 발자국을 찍을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모래 언덕 끝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옆에는 그냥 모래로 보여가지고 높이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이 밑에는 완전 낭떠러지라서 걷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절벽이더라고요. 모래의 절벽이니까 떨어져도 뭐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그냥 금방 내려왔습니다. 신기했던 도토리 사구 구경을 마치고 이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가려고 보니까 하늘이 좀 맑아졌더라고요. 하늘이 맑아지니까 모래 색깔도 좀 밝게 변하는 게 되게 예뻤어요. 이게 신발에 모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걸을 때마다 아주 푹푹 빠지더라고요. 주차장 옆에는 이런 식당이랑 기념품 파는 곳이 있는데요. 9시에 문을 연다고 해가지고 기다려서 들어가려고 기념품 샵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9시쯤 되니까 완전 하늘이 맑아져서 도토리 사구가 이렇게 맑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잠깐 올라가서 한번 구경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기 낙타 체험이나 썰매를 타는 체험도 있다고 하네요. 해가 뜨니까 모래 색깔이 바뀌었더라고요. 엄청 부드러운 크림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해가 뜨니까 확실히 훨씬 더 더워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토리 사구를 보고 건너편에 있는 기념품 샵에 갔습니다.
여기 커피 과자 같은 것도 있었고요. 우골 라멘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 게가 유명하다 보니까 게 맛 나는 과자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낙타 알 모양으로 만든 빵인 것 같은데 신기했고, 그리고 이런 만화 캐릭터 과자도 있더라고요. 마그네틱도 팔고 있어가지고 제일 예쁜 걸로 하나 골라왔고, 다음 일정인 오카야마 고라쿠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토리 사구에서 오카야마 고라쿠엔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120km 거리이고 통행료는 무료더라고요. 고라쿠엔 정원에 주차를 하고 정원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고라쿠엔은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로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키오스크에서 오카야마 성까지 볼 수 있는 걸로 구매를 했고요. 정원 안내 책자를 보면서 구경했습니다. 약간 가고시마에서 간 센가넨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가운데 연못이 되게 크게 있었고 잘 정돈된 나무들이 인상 깊더라고요. 연못 안에는 자라랑 금붕어가 많이 있었고요. 얘네들도 다 의미가 있는 애들이라 풀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라는 조그만데 열심히 헤엄치는 모습이 되게 귀여웠습니다. 팔다리가 짧아서 귀여움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정원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웨딩 스냅 사진 찍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녹차밭도 있어가지고 이 녹차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파는데 그것도 한번 사 먹어보려고 합니다. 정원이 되게 넓고 예뻐가지고 산책하는 맛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언어의 정원에 나온 벤치 같이 생겨가지고 찍어봤고요. 되게 특이하게 생긴 야자수도 있었어요. 여기는 녹차밭에서 나온 녹차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곳인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들렀습니다. 되게 진하고 꾸덕한 아이스크림이었고요. 맛있었습니다. 여기 시골집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건지 가만히 있는 잉어도 봤습니다.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약간 쪼개진 듯한 바위를 봤는데요. 이 바위가 왜 여기에 덩그러니 있는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정원을 다 둘러보고 이제 오카야마 성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성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카야마 성으로 가려면 이런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요. 엄청 튼튼해 보이는 다리더라고요. 오카야마 성은 검은 외벽 때문에 까마귀 성이라는 별명이 있는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성 내부로 들어가는 것도 패키지 입장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부도 구경을 했습니다. 꼭대기층에 오니까 도토리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경치가 탁 트여 있어서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오카야마를 뒤로 하고 구라시키 미간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라시키 미간지구는 에도 시대 상점 거리를 보존한 지역인데요.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되게 거리가 예쁘더라고요. 입구에 이런 고로케 파는 곳이 있어서 고로케 하나 사 먹었는데 완전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고기 다진 게 들어있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여기도 거리가 되게 예쁘고 독특한 상점이 많아가지고 구경하러 오기 좋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룻배도 탈 수 있는데요. 한 700엔 정도 한다고 하네요. 걷다 보니까 좀 갈증이 나서 음료를 사 먹으러 카페에 가고 있는데요.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딸기 파르페가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가격은 1200엔으로 좀 사악하긴 했는데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습니다. 가게 2층에 올라오면 무슨 다락방 같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먹고 다시 거리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비 스퀘어라고 옛날에 빨간 벽돌 공장이었던 거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꿔서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갔는데요. 여기 구라시키가 데님이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님 파는 가게들이 되게 많았어요. 데님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고 신기하고 예뻐가지고 좀 구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로손 편의점도 있길래 로손 편의점 구경도 하러 들어갔는데요. 복숭아가 유명한 건지 복숭아 관련된 기념품들이 많았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약간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회색 할머니를 봤고요.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아 보이는 담장넝쿨 포토존도 봤습니다. 제가 유후인이나 다카야마 같은 다양한 곳에 다녀봤는데 여기 미간지구가 가장 예쁜 것 같더라고요. 물가를 보니까 백조가 배가 고픈지 물고기를 찾으러 되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저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갑자기 급 배가 고파져서 편의점 들렸다가 호텔 체크인 하려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패밀리마트에서 이것저것 사서 방에 들어왔는데요. 2일차에 묵은 곳은 구라시키 유니버설 호텔인데 아침이랑 저녁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대욕탕도 있고 가격도 되게 저렴한 호텔이에요. 위치도 미간지구 바로 앞에 있어서 완전 대만족했던 곳입니다. 패밀리마트에서 산 닭다리랑 명란 마요네즈 주먹밥이랑 샌드위치랑 이것저것 먹으니까 배가 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으로 카레를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패스하고 2시간 정도 뒤에 야끼니꾸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야끼니꾸를 먹으러 가기에는 배가 너무 불러서 구라시키 역 쪽으로 산책을 왔는데요. 구라시키 역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큰 쇼핑몰도 있어가지고 로프트도 구경을 하고 니토리도 한번 둘러보고 다이소도 있길래 일본 다이소는 어떤가 싶어서 보니까 한국 라면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LBC 마트도 있길래 가봤는데 아디다스 신발이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제일 가격이 있는 게 7,000엔이었고 저렴한 건 3,000엔짜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걷다 보니까 뜬금없이 강아지가 나와서 보니까 펫샵이더라고요. 대형 쇼핑몰에 펫샵이 있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안에 식당가도 있어서 구경을 한번 했는데 여기 사이제리아도 있더라고요. 사이제리아는 약간 김밥 천국처럼 가격이 엄청 저렴해서 부담 없이 먹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무인양품도 있고 칼디도 있고 마트도 있길래 마트 구경 갔다가 만다린 귤 하나 사서 나왔습니다. 쇼핑몰에서 나오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더라고요. 구라시키 미간지구가 이 노을 질 때 가면은 특히 더 예쁘다고 들어가지고 미간지구 구경도 한 번 더 갈 생각입니다. 가는 길에 맛있다고 유명한 이 초코 바나나 하나 샀고요. 미간지구 한 바퀴 구경을 하고 야끼니쿠 먹으러 가려고요. 밤에 오니까 불이 켜져서 그런지 더 분위기가 확 살더라고요. 여기 박물관도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보는 게 더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을 질 때 오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여기 상점들이 다 5시면은 문을 닫아서 상점에 볼 일이 있으면 5시 전에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녁은 히다야라는 야키니쿠 집에 왔는데요. 숙소 바로 근처에 있고 평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약은 안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딱 자리가 하나 남아있어서 자리에 앉았고요. 갓 지은 밥을 하나 주문을 했고 이거는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오자마자 주문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기 메뉴는 세트부터 다양하게 있었고 자리마다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로 접속을 하면은 한국어 메뉴가 나오고요. 거기서 주문을 하면 됩니다. 숯불 화로가 세팅이 됐고요. 이 양배추 샐러드는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랑 먹으면 맛있는 다진 마늘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듬 세트 메뉴가 바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먹어보니까 그냥 와규 갈비살만 시키면 될 것 같더라고요. 갓 지은 밥은 진짜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고요. 고기랑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밥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났어요. 와규 갈비살이 제일 맛있어서 이걸 제일 만족스럽게 먹고 전부 다 해서 한 11,100엔 나왔습니다. 대창은 별로였어요.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대욕탕에 갔습니다. 7만원 정도 되는 숙박비에 대욕탕이랑 아침 저녁 주고 트윈룸이라서 되게 만족스러운 호텔이었고요. 2층에 빨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코인 세탁실에서 빨래도 돌렸습니다. 빨래는 한 번 돌리는데 300엔 정도 했고 세제는 알아서 가져와서 넣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건조도 할 수 있어서 100엔 내고 건조도 했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아까 세븐일레븐에서 산 모찌모찌 초코 바나나로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 3일차 아침인데요. 조식을 먹으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구라시키 유니버설 호텔은 조식이랑 석식을 다 제공을 해주는데 가짓수가 되게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달걀말이도 되게 폭신폭신하고 맛있었고요. 이런 야끼소바 같은 거랑 완자도 있었고 된장국도 있어서 맛있게 먹고 이제 히로시마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